기호의 생략. 자, 곱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기호의 생략인데요. 이제 수 곱하기 이렇게 수 곱하기 문자가 되는 형태가 있어요. 수 곱하기 문자. 자, 수 곱하기 문자가 됐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수 있을 때 이걸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 자, 문자에 앞에다가 놓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를 문자 앞에 놓는다. 자, 수와 문자가 곱해졌을 때는 숫자를 문자 앞에다가 놓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문자가 곱해졌을 때, 자, 문자와 문자가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여기에 알파벳, 그지? 알파벳 순으로 이 문자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문자를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된 거지. 자, 여기 이제 이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곱하기는 이제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 숫자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는 수끼리 곱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수를 곱하면 6이 되고, 그지? 6이 되고 숫자를 문자 앞에, 그러니까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서 이렇게 숫자는 문자 앞에 써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지. 이거는 다시 이제 해보면 이거는 뭐와 같냐면 이건 이제 6 곱하기 A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보면서, 아, 여기 지금 곱셈 기호가 생략됐구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선배 수학학자님들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똑같이 이게 숫자가 있고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요렇게 와가지고 이걸 뭘 하냐면, 마이너스 3. 숫자는 문자 앞에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쉽지? 자, 곱셈. 숫자, 문자에 곱할 때 수문합. 숫자와 문자 곱했을 때 수문합. 숫자를 문자 앞에 쓴다. 수문합. 숫자를 문자 앞에 쓴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자, 숫자를 문자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숫자를 문자 앞에 써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 문자가 곱해졌을 때는 이제 곱셈 기호를 싹 빼버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써준다. 그지? 알파벳 순서로 써준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파벳 순서로 써주면 이렇게, 그지? A, 그 다음에 B, X, A, B, X, 이렇게, A, B, X, 이렇게, A, B, X, 이렇게. 자, 숫자와, 문자끼리 곱해진 거지, 이렇게. 문자끼리 곱해지면 알파벳 순서로 써준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A, B, C다. 이게 요거 곱셈 기호를 생략해가지고 이렇게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반대로, 그지? 다시 좀 전에 했듯이 이걸 보고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걸 보고 이렇게 바꿔야 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이걸 보고 이렇게 다시 바꿔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다 해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까지 왔다리 갔다리 다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은 문자가 곱해졌을 때, 자, 같은 문자가 곱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되네. 자, 같은 문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듭제곱으로, 그지?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그지? 같은 문자가 곱해졌을 때는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하고 가로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수하고 가로 곱해지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수괄압. 그러니까 수를 어떻게 하냐면, 수를 바로 요 괄호 앞에, 그지? 수를 괄호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다. 수괄압. 이렇게. 자,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A가 2번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자, A의 제곱에다가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B다.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요걸 다시 요렇게 생각해야 문제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것은 결론은 뭐냐면, A 곱하기 B다 해서 요렇게 반대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인데 숫자도 나왔네. 이제 숫자는 뭐야? 문자 앞에 쓰는 거지. 수문합. 숫자를 문자 앞에. 그래서 숫자를 문자 앞에 쓰고 또 문자가 나왔는데 알파벳 순서로 X, Y 이제 알파벳 순서 이게 막 뒤섞여 있다 하더라도 알파벳 순서로 쓰면서, 그지? 왜 문자끼리 나오면 알파벳 순서예요. 거기다가 이제 같은 문자가 곱해졌으면 거듭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X의 제곱, Y, 그 다음에 여기 Z가 2개 있으니까 Z의 제곱이 돼서 요거를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수 곱하기 괄호인데 이게 뭐 수괄압이지. 수 곱하기 괄호인데 이건 수를 괄호 앞에다가 놔라. 수괄압. 이렇게 수괄압.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나타나지. 숫자를 괄호 앞에다 놓는 거지.
숫자를 괄호앞에 놓고 곱셈기호를 생략하면서 요렇게 x 플러스 y다. 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거는 뭐야? 이것도 숫자를, 그지? 숫자를 괄호앞에 나와 수를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b라고 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a 플러스 b, 그리고 c,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문자가 곱해졌을 때, 그래서 1하고 문자. 자, 1하고 문자가 곱해지면 어떻게 하면 1을 생략하는 거로, 이렇게. 1 곱하기 문자는, 그냥 문자.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1을 생략한다. 이렇게. 요거. 1을 생략하기로 했다. 그지?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제 1 곱하기 A도 뭐가 되냐면, 요렇게 해서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그지? A가 되는 거고, 요것도 뭐냐면, A 곱하기 1도 A가 되는 거예요. 1을 생략하는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받아들여야 돼요. 6번까지 내용은 좀 잘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아직 그 어떤 문자식을 세울 때까지는 여기 뭐 곱셈기호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 곱셈기호, 여기 기호 생략된 이 뒤쪽으로는 웬만하면 여기 기호를 생략하고 나서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0.1 곱하기, 그지? 0.1 곱하기 x 뭐 이런 게 있다 쳐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1을 생략해서 대충 하고 나다면 이걸 0.x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지? 요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거 주의해야 된다.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아니고, 1 곱하기 어떤 문자가 돼 있을 때에는 1을 생략할 수가 있다. 그지? 그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가 됐을 때도 여기 어떻게 되냐면, 1을 생략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자, 1만 생략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1을 생략한다. 이렇게. 1을 생략한다. 1을 생략.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1만 생략하는 거야. 1만 생략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A. 이렇게. 마이너스 A.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이게 마이너스 A.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난도 문제,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까지 보게 될 텐데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이 기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문자를 보고 반대로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1 곱하기 A가 돼 있다는 걸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예를 들어서 요까지 뭐 나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뭐 경시대회나 아니면 수능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B분의 B, 그지? B분의 B 곱하기 A, 막, 이 식을 이렇게 막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B분의 B가 1이잖아. 그지?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을 생략했다. 아주 쉽네. 뭐, 1을 생략하면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 A라는 문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문제가 풀어지는 아주 고난도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에.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만나실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것도, 자, 이거 보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마이너스 A다라고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고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1 곱하기 A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가로를 해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게 1 곱하기, 그지? 1 곱하기 A다. 이렇게 나타내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여기 가로를 해주면서 이 곱셈 기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눗셈의 기호를 한번 봐요.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하면 어떻게 하냐면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야.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하면서 뭐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자, 분수의 꼴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분수의 꼴로 나타내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눗셈 기호는 생략하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게 나눗셈의 기호의 생략이네. 오케이. 자,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면서 이게 분수의 꼴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야? 요거는 같네. 그지?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A다. 뭐 이렇게 써도 관계없겠다. 요거나. 그지? 오케이. 참
참고로 뭐야, 이게 별로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야, 그지? 세 가지는 다 같은 건데, 자, 2분의 이렇게 뭐 마이너스 A로 나타내야 되고, 요 세 가지도 같은 건데,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요것은 뭐야? 요것은 문자 이렇게 곱해져 있네.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요거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봐줘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자, x 플러스 y에 이렇게 z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나눗셈의 기호는 생략을 하면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분수꼴로 나눠주면 x. 자, 1분의 x 이렇게 된 거지, 1분의 x. 나눗셈을 생략하면서 분수꼴로, 그지? 자, 그려주면은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1분의 x는 뭐가 같냐면, 요렇게 x나 같아요. 요렇게 x나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뭐야? 요것은 요렇게 와가지고, 자, 마이너스 1분의 a야.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1분의 a고, 이 마이너스 1분의 a는 결론은 이제 뭐가 같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a나 같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하나의 기호까지 해줘야겠다. 요것도 하나의 기호같이. 이게 어떤 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이다 그러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이제 1분의 3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1분의 3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이게, 1 곱하기, 그지? 이것도 이렇게 그냥 3으로 쓰잖아. 그지?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이 3을, 그지?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3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나눗셈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뭐냐면, a 나누기 마이너스 1인데, 이게 결론은 뭐가 같냐면, 이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자, 다시 보면, 마이너스 1분의, 그지? 마이너스 1분의 a와 같지? 마이너스 1분의 a. 이게 또 뭐가 같냐면, 이렇게, 자, 1분의 마이너스, 이게 다 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결론 다 같은 거야. 그지? 근데 뭐, 여기서, 자, 1분의 a가 뭐라, 여기서 이게 뭐하냐, 여기 a와 같은 거잖아. 그죠? 여기 a. 근데 거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결론 이걸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다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 간단히 다시 한번 볼까? 여기서 이제, 숫자를, 그지? 다시 이렇게 하고 한번 다 살펴볼까? 자,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자, 숫자가 문자 앞에 온다. 그지? 숫자가 문자 앞에 온다. 그 다음에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이렇게 뭐야? 알파벳 순서로, 그지?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알파벳 순서로 한다. 이거. 그 다음에 같은 문자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그지? 그 다음에 수와 가로가 곱해졌을 때는 수괄 앞, 숫자를 가로 앞에다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수괄 앞. 이렇게. 자, 1 곱하기 문자는 뭐야? 1을 생략하면 된다. 그지? 1을 생략하면 된다.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자, 1만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문자,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0.1 곱하기 x에서 1을 무조건 생략하니까 0.x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야? 0.1x,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 자,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자, 분수꼴로 나타내면 된다. 이제 분수꼴로. 그러면 약간 종합된 거로 조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건 조금,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이 좀 질문이 조금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자, 요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순서로 가면 좋아요. 이렇게 바로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이런 거 안 하려면 모르겠는데, 이게 나눗셈을 어떻게 하냐면 숫자에서 우리 계산할 때, 그지? 나눗셈이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그 뒤에 있는 숫자나 문자를 뭐냐면 역수를 해주면 되지, 역수. 그래서 이게 y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를, 나눗셈을 이제 곱셈으로 고치면서, 그지? 여기서 바로 나눗셈을 생략해서, 분수꼴로 만들려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z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1 곱하기 문자는 뭐야? 1 곱하기 문자는 그냥 문자만 1을 생략하면 되잖아. 그지? 1을 생략하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거지. 이거는 뭐냐면 y 곱하기 z에 x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모양과 같은 거거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알파벳 순서로 나타내면 되니까 요거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해서 y분의 z 이렇게 되고
여기서 뭐야? 이런 생략하면 되니까, x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보면, 요것은 이렇게 되겠다. 여기는 뭐야? 수문앞이지. 숫자를 문자 앞에 쓰면 되니까, 요걸 굳이 나타낸 다음에 요걸 뭐라, 요렇게 해서 OA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OA. 그 다음에 아직 이거는 연산이니까 여기 중간에다 그냥 덧셈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덧셈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눗셈이 있으니까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면서 어떻게 분수꼴로 나타내면 되지. 자, 분수꼴로 나타내면 되니까 여기 뭐냐면, 자, 2분의 B 플러스 C다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약간 복잡하다 싶은 게 나왔을 때도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여기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호를 생략하는 거를 해봤는데, 다음 전에 시계 대입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기호를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봤을 때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데, 뭐냐 반대로 그지 기호를 부활시키는 거지. 즉 뭐냐면 요거 2 곱하기 x 곱하기 y라는 꼴을 알아야 돼, 그지? 요걸 보고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거는 결론 뭐냐면 이것은 자, x 곱하기 y다, 요런 꼴이라는 거지. 자, 이것은 뭐야? 이것은 뭐냐면 3 곱하기 자, x 플러스 y 곱하기 a 곱하기 b다, 요런 식으로 곱셈 부호를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는 거야,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여기다 어떤 숫자를 대입시켜서 계산하는 것까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의 기호를 부활할 때도 여기서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상당히 계산에 이제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풀 때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 나눗셈 기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게 결론은 뭐냐면 5 나누기 x라는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눗셈 부호를 부활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 식을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a 나누기 b, a 마이너스 b 나누기 3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것은 뭐야? 이것은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그지? 이렇게 가로 해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2 나누기, 그지? 나누기 뭐냐면 여기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분모에 a 플러스가 있을 때 여기다가 그냥 a 플러스 b 이래 버리면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a를 나눈 다음에 b를 더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 가로 해주는 거, 이런 거를 꼼꼼하게 잘 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해 보면서 실수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봐야 돼. 이런 거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지? 요거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 요 가로 해주는 거를 뭐 하자? 주의하자, 그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